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또 준비해 봅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들도 많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얼른 영상들을 빨리빨리 못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참 시간이 올해가 금방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드렸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제 대부분 다 투자의 개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접근 방식이 맞다,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가이드를 조금은 이제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만 듣고 생각으로 끝났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덜어는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덜어는 또 뭐 좀 과학의 기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정도 과열된 시장은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또 지어지고 있었던 적도 또한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나타나게 될 이제 한 번도 겪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날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미 기업체들을 다뤄보고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실제 기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이런 개념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약간은 기우의 생각들이 저 하나만의 사실은 생각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저 정도의 지식산업센터를 봐왔고 이 현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봐도 비슷한 것 같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좀 이렇게 잣대를 기준을 좀 엄격하게 좀 대해야 될 필요성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확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돈을 놓고 투자를 한 분들이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놓고 이 사업을 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분양을 받는 사람, 분양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얽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든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굉장히 과열되게 많이 올라갔지만 이 가격이 조정받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다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공실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는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21년도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과 재작년에 분양했던 것들이 가격이 너무나 싸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렇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런 격세지감을 보이는 것 같고, 이제 토지가로만 한번 얼추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8년, 그렇죠. 2018년이네. 18년, 17년. 예. 2017년도 요 정도에 성수동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SKV원W가
그 토지값이 3,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성수동에서 3,3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3,300만 원이었고 그게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그게 작년에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가가 1,200,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토지 가격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영등포에 이제 21st 예전에 스파박스 골프장 부지 거기가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성수동 그 3,300만 원 주변 토지값은 거의 1억을 호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파박스 인근 거기도 요즘에는 영등포 가격도 뭐 6천, 7천 이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근자에는 가산동의 양지사 부지가 평당 한 3,300만 원 왔다 갔다 이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각이 돼서 분양을 했죠. 근데 가산동도 이제는 3,300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매각이 됐어요. 이렇게 토지값이 이제 한정된 토지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의 토지값이 너무너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타이밍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익률의 기대치도 굉장히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낮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로 지식산업센터가 가야 될 방향과 진짜로 지식산업센터를 샀을 때 정말로 이게 가치가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듯이 기업체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희소식은 좀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사실은 제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5월 달이네요. 요번 달, 다음 달,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0일경쯤 요 정도쯤에는 여태까지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 책으로 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데이터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삽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제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식산업센터에서 좋은 선택이고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만약에 책이 나오게 되면 책에 대한 리뷰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좀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만나고 이렇게 많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임대차가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은 더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청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힘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급한 일들이 정리가 돼 가니까요.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벌써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이 다가오네요. 잘 보내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참 5월은 챙길 것들이 참 많죠. 부모님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